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당정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국민 불안을 줄이기 위해 대책을 내놨습니다. 해양 방사능을 조사하는 곳을 지금의 2배로 늘리고 세슘, 삼중수소 같은 방사성 물질 농도를 더 자주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하혜빈 기자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대책의 핵심은 더 많이, 더 자주 조사하겠다는 겁니다. 해양 방사능 조사 지점을 지금의 2배 이상으로 늘리고 한 달에서 석 달 간격으로 하던 세슘과 삼중수소 농도 분석도 2주에 한 번 하기로 했습니다. 대형 위탁 판매장 43곳에서 유통되기 전에 국내산 모든 어종을 검사하는 체계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소금 사재기 논란에 대해서는 가격이 크게 오를 가능성은 없다면서도 정부 비축량을 푸는 등 단기적인 대책도 고려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오염수 방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타격이 있을 수산업계를 지원할 대책도 내놨습니다. 피해를 입은 수산업자는 긴급 경영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대출 상환을 밀어주는 겁니다. 오염수 관련 가짜뉴스에 엄격하게 대응하겠다는 기존 입장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무작정 괴담 그리고 공포를 조장하면서 소금 사재기 같은 이런 기이한 현상까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과학의 분야에 정치인들이 나서서 이런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 근거로 불필요한 공포를 조성하고 또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정말 후진적이고 또 반지성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정보를 보다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포털 사이트와 협의한다는 방침입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정부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시민들을 안심시키기에는 충분치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렇다 보니 마트에선 여전히 소금 구하기가 어렵고 수산시장은 주말 오후인데도 평소와 달리 한산했습니다. 김도훈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오늘 오후 서울 마포의 한 수산물 시장입니다. 수조와 매대엔 생선과 해물이 가득 차 있지만 정작 손님보다 상인이 더 많습니다. 상인들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가까워진 영향이 크다고 말합니다. 주말 같을 때면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많이 사가잖아요. 방류 아직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장사가 안 되는데 방류가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찾아오겠습니까? 그래서 막막합니다. 이거 너무너무 그냥 속이 상합니다. 지금처럼 불안감이 큰 상황에서 방류를 하면 타격이 더 클 거라고 우려합니다. 일본산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국산, 중국산 들어오는 것까지도 이거 괜찮은 거예요? 하고 물어봐요. 야, 이거 이제 수산물 먹기 겁나서 먹겠어? 이런 말을 제가 지금 요 근래 들어서 몇 번을 들었어요. 방류를 하고 나면 우리는 이제 폐업해야 돼요. 다른 거 여기다가 이제 다른 거 공산품 팔아야지. 실제 일본이 방류하면 수산물을 살지 망설여진다는 시민들도 늘고 있습니다. 조금은 꺼리겠지. 꺼리고 일단은 일본에서 그걸 방류한다는 그 순간부터는 안 먹을 수도 있어요. 김치 담글 때 쓰는 천일염은 여전히 구하기 어렵습니다. 식당 주인을 비롯해 방류하기 전에 소금을 사려는 이들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식자재 마트 소금 코너에선 20kg짜리는 품절이고 그나마 구하려면 단위당 가격이 더 나가는 1kg짜리 뿐입니다.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소금이나 수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정부가 더 강화된 안심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오늘 당정은 강력 범죄자의 신상 공개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테러, 마약 등 중대 범죄자는 물론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묻지마 폭력 범죄자까지도 신상을 공개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신상을 공개할 땐 과거 사진이 아니라 30일 이내의 모습을 공개하는 방침도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최승기 기자입니다. 정부 여당은 마약이나 테러 범죄자, 아동 성범죄자는 물론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같은 묻지마 폭력 범죄자에 대해서도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살인, 강도, 강간, 강제추행 등 일부 강력범죄 혐의자만 얼굴,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는 현재의 기준을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신상 공개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기로 했는데 여기엔 신상 공개 때 최근 30일 이내 사진을 공개하는 내용도 담기로 했습니다. 최근 경찰이 공개한 살인범 정유정의 사진이 실제 모습과 달라 논란이 일었는데 이를 막겠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지금 소위 머그샷이라고 하죠. 그것처럼 최근의 범죄자 사진을 공개하지 못했었는데 사진을 공개하는 부분이 특별법 규정에 추가하는 겁니다.
정부 여당은 현재 경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에게만 적용됐던 신상공개 제도도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경우 가해자의 성범죄 혐의까지 드러났지만 신상공개가 이뤄지지 않은 채 재판에 넘겨져 현행법상 신상을 공개할 수 없었습니다. 정부 여당은 의원 입법 형식으로 법안 제정을 빠르게 추진할 방침입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서울 양천구에서 아랫집 70대 노인을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지른 뒤 도망쳤던 30대 남성이 오늘 새벽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남성은 층간 누수 문제로 다퉈왔고 결국 살인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경찰은 오늘 새벽 0시 20분쯤 서울 강북구의 모텔에서 30대 남성 정모 씨를 체포했습니다. 정 씨는 나흘 전 새벽 자신이 살던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다세대 주택에서 아랫집 7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살해 뒤엔 집에 불을 지른 뒤 도망쳤습니다. 사건 당일 불은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시신엔 상처가 있었고 주변에서 흉기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소방과의 합동 감식과 주변인 탐문을 통해 윗집에 사는 30대 남성을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그 통화 목록을 보고 연락을 하시는 건지 주변 사람을 계속 탐색하더라고요. 정 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고 휴대전화를 버리고 도주했습니다. 지하철로 이동했는데 일회용 승차권은 현금으로 샀습니다. 하지만 모자를 눌러 쓴 모습이 지하철역 CCTV에 찍히면서 경찰의 포위망을 빠져나가지 못했습니다. 정 씨는 경찰 조사에서 층간 누수로 다퉈온 문제 때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범행을 계획해 아랫집을 찾아갔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경찰은 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이틀째 때이른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전부터 햇살이 뜨거웠는데 서울에도 올 들어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오늘보다 더 더울 예정입니다. 날씨 소식 여도현 기자가 전합니다. 강한 햇빛이 내리쬐고 나무 그늘 아래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한강공원 수영장엔 물놀이 하러 나온 가족들로 넘쳐납니다. 에어컨 바람 쏴기도 너무 애기라서 에어컨도 지금 못 틀고 있는데 또 물이 있어서 집보다는 시원한 것 같아요. 친구, 가족 단위로 물놀이 나온 시민들은 서로 물을 뿌리며 더위를 식힙니다. 땡볕에 금세 볼도 빨갛게 익었습니다. 아빠랑 공놀이도 하고 물총 싸움도 하고 매주 주말마다 여기 와서 수영하고 싶어요. 서울은 32도까지 올라가면서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지난해보다 일주일 빨랐습니다. 폭염주의보는 지난해까진 최고 기온을 기준으로 내려졌는데 올해부턴 체감 온도로 바뀌었습니다. 체감 온도가 33도 넘는 상태가 이틀 이상 이어지거나 급격하게 체감 온도가 높아져 폭염 피해가 예상될 때 폭염주의보가 내려집니다. 33도가 되지 않아도 굉장히 덥게 느낄 수 있고 갑자기 기온이 체감 온도가 올라간다거나 아니면 장기간 지속된다거나 피해를 입는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내일은 서울이 35도까지 올라가면서 더 더워집니다. 폭염은 수요일 전국 비 소식과 함께 누그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일찍 찾아온 폭염에 노동자들의 걱정도 한층 커졌습니다. 일사병이나 열사병 같은 온열 질환을 막기 위한 규칙이나 가이드라인은 있지만 강제성이 없어서 잘 지켜지지 않는 게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임예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8월 한 물류센터의 체감 온도는 35도를 넘어갔습니다. 더위에 참다 못한 노동자는 고용노동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 더워가지고 좀 쓰러질 것 같아가지고. 더운 거는 다 누구나 더운데 더운 것 때문에는 신고를 하실 수는 없고요. 필요한 내용이 있으신 거예요? 더운 날씨에도 휴식 시간 없이 계속 일을 하고 있다 호소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법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고 권장을 하는 거고 권고사항이거든요. 온도가 30도, 40도 올라가는 건 그거는 위협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사용자는 작업장 내 온열 질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휴식을 비롯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체감 온도에 따른 적정 휴식 시간도 명시해뒀습니다. 하지만 노동자 사이에선 강제성이 없는 규칙이란 이유로 고용노동부가 관리 감독에 느슨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작년에는 산업안전보건 규칙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쿠팡은 4시간이 아니라 8시간에 10분, 9시간에 15분 이렇게 지급할 뿐이었습니다. 휴식 시간도 사용자 재량에 따라 주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난 5년간 온열 질환 노동자는 152명으로 그중 숨진 노동자만 23명입니다. 더위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할 실질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어제 오후 경기도 분당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면서 7살 아들은 숨지고 아버지는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이 오늘 합동 감식을 진행했는데 숨진 아이의 방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만큼 까맣게 타버린 집안. 방진 마스크를 쓴 화재 감식 반원이 방 사이를 분주히 오갑니다. 경기도 분당구 정자동의 15층짜리 아파트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오후 5시 40분쯤. 불은 18분 만에 꺼졌지만 이곳에 매캐한 냄새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바닥엔 검은색 재들이 섞인 물이 흥건하고요. 까맣게 초인종도 녹아내렸습니다. 이불로 안방에 있던 7살 박모군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화장실에서 발견된 박군의 아버지는 전신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박군의 어머니와 다른 형제는 외출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불이 났을 당시 접수된 화재 신고만 73건. 불길이 치솟아 오르면서 주민들 10여 명도 긴급 대피했습니다. 친구한테 연락이 와서 바로 왔는데 불은 꺼진 상태고 안에는 좀 이렇게 발자국도 있고 베란다 좀 타기도 했는데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추정하기로는 아이 방에서 바로 지점으로 보이는데 오늘 합동감식했는데도 지금 정확하게 확인이 안 돼서 경찰은 화재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내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현장 감식을 한 차례 더 진행할 예정입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해외 유출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및 처음으로 국제형사사법 공조를 통해 국내로 환수됐습니다. 2019년 70대 노인 A씨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5천만 원을 잃었고 돈을 챙겨 달아난 대만인이 대만 공항에서 체포되면서 당시 남은 돈은 대만 당국에 압수됐습니다. 법무부는 공조 절차를 거친 끝에 환수받은 4,510만 원을 피해자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어제 여의도엔 방탄소년단 BTS 10주년을 함께하고자 세계 곳곳에서 40만여 명의 팬들이 모였습니다. 무더위에도 팬들 아미가 만든 보랏빛 물결은 여의도를 뒤덮었고 BTS는 또 다른 10년을 약속했습니다. 정수아 기자입니다. 어제 낮부터 여의도를 물든 보랏빛 물결은 밤까지 이어졌습니다. 푹푹 찌는 폭염도 40만 명의 BTS 팬, 아미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 친구들은 오늘 아침 일찍 왔어요. 6시 때부터 와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라 저희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아요. 손에 쥔 보랏빛 부채를 곳곳에 울려 퍼지는 노래를 따라 흔들면서 땀을 식혔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괜시리 기분도 좋고 뿌듯합니다. BTS와 함께한 10년을 즐기는 모습도 각양각색이었습니다. I have a BTS tattoo too. 리더 RM은 반가운 얼굴을 드러내 아미들을 가까이에서 만났습니다. 어린 학생부터 이렇게 한 직장인으로 사회인으로 거듭나기까지 방탄소년단과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누군가를 응원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알았다며 20년 더 함께 늙어가자는 팬에게는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슈퍼주니어 20주년에 무슨 감정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을지 장담은 못하겠지만 여러분께 늘 감사하고 여러분을 늘 사랑하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진짜 변함이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멤버들은 목소리를 통해 아미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여기에 열띤 함성 속 밤하늘을 수놓은 불꽃은 BTS와 아미가 함께해온 10년의 시간을 그렸습니다. 수십만 명이 여의도를 가득 채웠지만 10주년 행사는 별다른 사고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JTBC 정수아입니다.
BTS 성지로 불리는 곳들 가운데 강원 삼척에 맹방 해변이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앨범 재킷 사진을 찍은 곳인데요. 그런데 팬덤 아미들이 놀러왔던 해변을 이제는 지키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조승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여기는 강원도 삼척이라고 합니다. 여기 뒤에 합성같냐 바다가? 방탄소년단이 감탄한 이곳 삼척 맹방 해변입니다. 재작년 발매된 버터 앨범의 재킷 사진을 여기서 찍었습니다. 이후 팬들 사이에서 이른바 성지가 됐습니다. 사진 찍기도 좋고 BTS 와봤던 곳이라 한 번쯤 와봤으면 좋겠는. 그런데 사진 속 배경이 되는 바다가 공사판입니다. 여기 뒤에 좀 공사가 하고 있어서 좀 사진 찍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 바다 한가운데서 물속에 방파제를 만드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100여 미터 떨어진 이곳 해변에선 백사장이 깎여 나가서 이렇게 제 키보다 높은 모래 절벽이 생겼습니다. 5km 정도 떨어진 곳에 들어서는 석탄 화력 발전소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석탄을 실은 배가 들어올 부두를 지으면서 주변 바다에 변화가 생긴 겁니다. 5.1km의 해안선들이 이상하게 변해버렸죠. 인공구조물이 있는 곳은 북쪽은 침식이 일어나고 남쪽은 퇴적이 일어나면서 계단층처럼 저기 갑자기 확 깎여갖고 아이들이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 약간 불편해하더라고요. 팬들이 나서 세이브 버터비치란 서명운동도 벌였습니다. 맹방 해변을 지키자는 건데 발전소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이대로라면 해변이 사라지고 말 거라고 말합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인천 송도에 50억 원을 들여 화물차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반년 넘게 텅 빈 상태로 사실상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작 화물차들은 멀쩡한 주차장을 놔두고 외부에 불법 주차를 하고 있다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최재원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바다 항만과 맞닿은 인천 송도는 화물차들이 수시로 오갑니다. 여기에 화물차 주차장 하나가 새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입구는 막혔고 주차 시스템은 먹통입니다. 화물차 400대가 들어갈 크기지만 차량은 한 대도 없습니다. 화물차 세워두라고 만든 주차장은 보신 것처럼 텅 비어 있는데요. 이 멀쩡한 주차장을 놔두고 정작 화물차들은 바깥 도로에 줄지어 서 있습니다. 입구가 막힌 주차장 대신 주변 도로에 불법 주차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못 들어가고 있어요, 저거. 양보는 한참 됐는데 여기다 냈다가 저기다 냈다가 막 그렇게 돌아다녀요. 안 먹었죠. 이 주차장은 인천 항만공사가 불법 주차 해소를 위해 지난해 말 50억 원을 들여 만들었습니다. 정상 운영하려면 관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인천경제청이 주민들이 반대한다며 허가를 내주지 않아 반년 넘게 놀고 있습니다. 그냥 운영만 무작위에 지금 하는 상황이 된데 이 차들이 다 어디를 가겠습니까? 다 밖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제 다른 데는 좀 그 주택가보다 좀 멀리 좀 이전을 원하는 거거든요. 인근 주민들은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한쪽은 3만 4천 세대 아파트 단지, 한쪽은 화물차 수백 대가 오가는 물류 단지입니다. 아이들 등교 시간에 화물차가 수시로 오갑니다. 2년 전 인근 초등학교 스쿨존에서 10살 아이가 화물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주차장 700m 직선거리에 초등학교, 중학교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절대 용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주민들은 수년째 주차장을 다른 곳에 마련하라고 요청해왔습니다. 하지만 관계기관들은 주차장을 어떻게 할지를 두고 논의도 제대로 못하며 갈등만 키우는 모습입니다. 인천시는 재작년 현재 주차장 위치가 최적이라고 발표해놓고 주차장 백지화가 공약으로 쏟아진 지난해 시장 선거 뒤 입장을 바꿔 혼란을 부추겼습니다. 국민권익위가 조정에 나섰지만 3년째 결론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주민과 화물차 노동자 모두 불만만 쌓이고 있습니다. JTBC 최재원입니다. 중국에서 활동하다 승부 조작 연루 혐의로 공안에 구금된 축구 국가대표 손준호 선수가 구속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손 선수가 실제 연루됐는지는 몇 달간의 수사를 거쳐 중국 법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재윤 기자입니다. 중국 공안은 어제부로 형사 구류 기간이 끝난 산둥 타이산 소속의 손준호 선수를 구속 수사로 전환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승부 조작에 연루돼 뇌물을 받았다는 게 손 선수에게 적용된 혐의입니다. 손 선수는 지난달 10일 상하이에서 귀국하려다 공항에서 연행돼 형사구류, 즉 임시 구속 상태에서 중국 공안 당국의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구속 수사는 몇 개월이 걸릴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손 선수가 속한 타이산의 감독과 선수들이 승부 조작 등의 혐의로 당국의 조사를 받은 것은 물론 손 선수의 중국 현지 에이전트도 최근 같은 혐의로 형사 구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주중 한국대사관은 지난달 15일과 25일 두 차례에 걸쳐 담당 영사가 손 선수를 면회했고 당시 손 선수는 영사에게 부당한 인권 침해는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우리 공관은 중국 측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며 영사 조력을 지속 제공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손 선수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유무죄는 중국 법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외교 수장이 현재 베이징에서 회담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첫 미 국무장관의 방중인데요. 베이징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성훈 특파원, 현재 회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 반쯤 베이징에서 미중 외교장관 회담이 시작됐습니다.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친강 중국 외교부장의 안내를 받으며 회담장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인데요. 두 장관 모두 다소 긴장된 모습으로 회담에 임하는 장면입니다. 3시간 가까이 만났지만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는데요. 블링컨 장관은 저녁 8시부터 친 외교부장과 만찬도 이어갑니다. 미 국무장관의 방중은 지난 2018년 마이크 폼페이오 전 장관 이후 5년 만에 처음입니다. 블링컨 장관은 방중 전에 한일 외교장관과 잇따라 통화하고 삼국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번 방중은 지난 2월 예정됐다가 중국의 정찰 풍선 사태로 넉 달여 만에 다시 재개된 겁니다. 이번에 어떤 의제가 다뤄지고 있는 겁니까? 네, 블링컨 장관은 베이징 도착 전 기자회견에서 강력한 소통 채널을 구축해 책임감 있게 갈등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쟁은 하되 대중관계는 개선해 나가겠다는 신호로 읽히면서 미중 갈등이 완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옵니다. 하지만 대만과 반도체 등 양국이 맞붙인 현안에 대해서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요. 블링컨 장관은 내일 시진핑 주석도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번 회담 결과가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요? 미중 경색 국면이 완화되면 우리 정부의 운신의 폭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균형 외교를 주장하는 중국이 한국을 예의주시하며 견제와 압박을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JTBC 박성훈입니다. 대법원이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무죄를 확정한 뒤 이른바 타다 금지법은 결국 혁신을 막는 불필요한 규제였다며 국회가 비판을 받았죠. 그런데 국회는 직방금지법, 로톡금지법 등 플랫폼 업체 영업을 규제하는 법안이 줄줄이 대기 중입니다. 이번에 국회는 이전과 다른 결정을 내릴까요? 최윤경 기자가 전합니다. 이달 초 대법원이 타다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확정한 뒤 국회에선 반성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불필요한 규제로 혁신을 가로막았다는 겁니다. 타다의 승소는 국회 패소라는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국회엔 제2의 타다 금지법이 줄줄이 대기 중입니다. 이른바 직방금지법으로 불리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대표적입니다. 공인중개사라면 협회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고 협회가 징계권도 갖게 하는 내용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부동산 거래 플랫폼이 직격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직방금지법이 통과하게 되면 공인중개사들과 플랫폼과의 협업이 이제 사실상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소비자 편익이 굉장히 줄어들 수 있다. 국토부 역시 신산업 창출 및 국민 편익을 저해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변호사 광고 플랫폼인 로톡도 규제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소비자와 변호사를 쉽게 연결해주겠다는 취지였지만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막아서면서 관련 법안을 두고 치열한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무사중개앱인 3.3과 세무사단체, 비대면 진료앱인 닥터나우와 대한의사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가 리걸테크 관련하여 기술 주도권을 가져가기 위해서 정말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합법 서비스조차 막는 이익단체의 부당한 규제조차 해결하고자 나서주는 곳이 그동안 거의 없었습니다. 국회 법사위원회는 내일 법안 소위를 열고 이른바 로톡 금지법, 로톡 지원법을 동시에 상정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국회가 플랫폼 서비스 등장에 따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지 주목됩니다. JTBC 최윤경입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뛰는 물가에 이른바 가성비 좋은 제품을 찾는 짠테크족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반품되거나 약간의 흠이 있어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리퍼브 매장이 인기고요. 일반 마트 대신 전통시장을 찾는 젊은 층도 늘었다고 합니다. 정희윤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파주 한 리퍼브 매장의 식품 코너입니다.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거나 외관 등이 조금 망가졌다는 이유로 온라인에서 반품된 것들인데요. 이렇게 쌀이나 음료수, 물, 그리고 라면 등을 반값에 팔고 있습니다. 리퍼브는 새로 꾸미다라는 영어 단어 리퍼비시의 준말인데 흠이 있거나 반품돼서 싸게 파는 제품을 말합니다. 이를 알고 오기 때문에 소비자들도 구겨진 박스 등 포장은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여기 오면서 실제 물품에 이상이 없다는 거 알게 돼서 괜찮아진 것 같아요. 지금 경제가 안 좋잖아요. 제 월급 빼고 다 올랐는데 저렴하고 퀄리티도 좋아서 오게 됐습니다. 매장 측은 지난해부터 물가가 크게 오른 뒤 젊은 손님들이 많아졌다고 말합니다. 근 1년간 엄청 많이 늘었고요. 물가가 오르고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자취 시작하시는 분들, 신혼부부들 많이 오고 있습니다. 물가가 상대적으로 싼 전통시장에도 젊은 층의 발길이 늘었습니다.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시장이 일반 마트보다는 저렴한 편이고 또 음식도 맛있고 또 신기한 음식들도 많아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전통시장에 가는 20대에서 30대가 늘었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나한테 사용성의 기능에 전혀 문제가 없으면 오히려 구매 효율이 더 높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물가가 오르니까 덩달아 모든 제품들을 다 올리고 이러는 부분에 있어서 피로감이 더 큰 부분일 수도 있는 거죠. JTBC 정희윤입니다. 천상의 목소리로 한국을 전 세계에 알린 분이죠. 여전히 최상의 기량으로 관중을 압도하는 프리마돈나 소프라노 조수미 씨 뉴스룸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공연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공연 중이시라고 들었는데 그동안 좀 어떻게 또 지내셨는지도 궁금해요. 굉장히 바빴어요. 유럽에서 좀 마스터 클래스가 좀 많았고요. 네. 콩쿨 심사도 있었고 또 다음 음반 또 새로운 또 콘서트 레파토리들도 다 다르기 때문에 네. 오늘 제가 이 연주를 하고 있어도 다음 날 아침에는 또 다른 악보를 또 보는 게 일상이라서 네, 늘 공부하는 거는 버릇처럼. 최근에 또 이제 세계 3대 콩쿠르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성악가 김태한이 아시아권 남성 최초로 수상을 했습니다. 바로 그 현장에 심사위원으로 계셨습니다. 우승 예상하셨어요? 사실 조금은 예상을 했어요. 이번 퀸 엘리자베스는 이제 사전 그 심사라는 게 있어서 전 세계에서 420명 정도의 그 성악가들이 영상을 보내오거든요. 네. 딱 나서 노래를 하는데 아주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름은 기억을 했었어요. 그 정말 사전 심사 때부터 어쨌든 눈에 조금 들어왔던, 탁 튀었던 결국에 우승을 했고 예상을 했고 그렇게 됐고 결국 이뤄졌고 우리 한국 출신의 아티스트들 또 음악가들이 당연히 소질이 있어요. 네, 정말 최고예요. 그거는 전 세계의 사람들이 이제는 인정을 안 할 수가 없는 하나의 팩트인 것 같아요. K-클래식 같은 걸 돌아보면 조수미 씨가 활동했던 때를 막 떠올릴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내가 정말 예전에 활동했을 때는 정말 다른 환경이었는데 이제 정말 세상이 좀 많이 바뀌었구나. 그렇죠. 제가 83년도에
갓 20살 된 나이로 이제 이탈리아로 이제 유학을 갔을 때, 네. 근데 그 당시는 이제 동양인이 일단 없었어요. 그리고 맞아요. 제가 거의 뭐 최초로, 그러니까 굉장히 신기했나 봐요, 사람들이.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수미조 노래 잘하는 거 인정. 카라얀도 인정했으니까. 뭐. 네. 근데 이제 너가 우리 유럽의 그런 그 전통과 문화와 네. 또 거기에 그 오페라면 거기에 대한 그 내용과 이런 거를 너가 이해를 할 수 있을까? 메시지를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그거를 이해를 하면서 네가 그 역을 맡을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무대의 감독들 그런 분들이 약간 회피하시는 경향이 있었어요, 몇 번.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좀 피식 웃음이 났어요. 오케이. 그럴 수 있겠다. 오케이. 네,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고요. 뭐 오케이. 뭐 문을 닫았다 그러면 저는 또 딴 문이 또 열려요. 내가 잘하는데 어쩔 건데. 할 수밖에.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가 그만큼 정말 피나는 노력을 뒤에서 해왔기 때문에 자신 있게 저는 기회가 오면 잡을 수 있다.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으신 거잖아요. 준비가 없으면 굉장히 모든 아티스트가 그렇듯이 그냥 불안할 것 같아요, 무대에서. 그 어렸을 때 콩쿨하면서 어디 가면서 이제 뭐 기차를 타던 뭐를 타던 이제 화장실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연습은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있으니까 연습은 못 하니까 항상 이제 화장실 들어가서 미미미미미미미미 이렇게 소리 내보고 소리가 나. 근데 요번에도 비행기를 탔는데 화장실 문 잠그자마자 벌써 발성 연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하면서 되게 제가 웃은 거예요. 그걸 보면서 진짜 이게 배우는 그 버릇이 아직도 있어서 지금도 발성 연습하고 소리 나나 걱정하고. 그러니까 제가 아직도 그러니까 굉장히 그 길이 먼 거예요. 이 예술가라는 길이 가도 끝이 없는 거예요. 너무. 좀 외람되지만 혹시 이렇게 목 푸실 때 하는 발성법 이런 거 좀 짧게 가르쳐 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짧게? 네, 뭐 벨칸토 발성이라고 그래서 가장 소리를 아름답게 나오는 소리라고 해서 벨칸토라고 그러는데 보통 이 소리를 여기 이제 코앞에서 모으면 소리가 더 멀리 간다는 그런 썰이 있어요. 그래서는 뭐 할 때도 미야오 미야오 사람들이 이렇게 고양이 소리 하는 같이 이런 거 하더니 미미미미 뭐 이런 거. 얼굴 좀 봐. 왜냐면 선생님 소리가 여기서 나왔다가 뒤에서 나왔다가 이렇게 갔다 이 오디오를 이렇게 뭔가 서라운드 시스템으로 이렇게 하시니까 너무 정말 자유자재로 이제 정말 쓰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소리에 대한 거는 아직도 감이 안 와요. 감이 안 오신다고요? 네, 아직도 감이 안 오고 굉장히 더 찾아야 될 것 같고 아무튼 재밌어요. 이런 찾아가는 상황이. 정말 짧게 발성 푸는 법을 봤는데 야 정말 세계적인 클래스는 정말 다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내년에 이제 파리에서 조수미 씨 이름을 내건 국제 콩쿠르도 열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현재 좀 준비 과정이 어떻게 돼가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제 이름을 건 국제 콩쿠르를 한번 해보겠다는 거는 지금 당장 얘기가 아니라 제가 소녀 시절 때부터 이렇게 서랍 안에 이렇게 꿈겨 넣었던 그런 약간 내가 어른이 되면 하겠다, 내가 죽기 전에 하겠다는 그런 뭔가가 이렇게 있어요. 오랜 꿈이었군요. 그래서 내년에 파리에서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파리 근교에 있는 그 아름다운 성에서 조수미 국제 콩쿠르를 열게 되지 않을까. 거의 준비가 다 돼가는 상황이고요. 벌써 반응이 뜨거워요. 그래서 뜨거울 수밖에 없죠. 반응이 뜨겁고 그래서 물론 이 콩쿠르는 우리 대한민국 출신의 아티스트들을 선호하고 그들을 서포트 하는 게 맞고요. 하는 게 이제 저의 이제 취지였고요. 하지만 그거는 굉장히 개인적인 일이고 이제 이런 국제 콩쿠르는 이런 개인적인 그런 소망과 이런 거를 떠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재능이 있고 또 그런 사람들한테 무대를 주기 위해서 사실 만든 거기 때문에 아주 열심히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너무 기대가 됩니다. 장애인을 돕는 일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특수학교 기증했던 장애인 어린이용 휠체어 그네 관련해서 좀 이슈가 됐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초등학교 때 저하고 제일 친했던 아이가 몸이 불편한 아이라서 이제 휠체어를 탔는데 그네를 이제
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가 저거 타면 어때? 하늘이 보여? 얼마까지 높이 올라갈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는 적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 친구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어떤 곳은 철거를 했고 사실 너무 아까워요. 이번에는 또 그래서 얘기가 좀 잘 돼서 뭐 좀 조만간 또 만들어질 것 같고 앞으로는 계속 제가 하고 싶어요. 그런 일들을. 네. 그 사연이 이렇게 숨어 있는지 좀 몰랐습니다. 세계 최정상의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그리고 12명의 첼리스트와 함께 협연을 준비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이 무대 또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탑 클래스 공연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는 게 너무 영광이고 너무 기뻐요. 그래서 네. 이번에도 이 그 12 첼리스트가 정말 세계적인 베를린 필하모닉에서 오시는 분들이라 이번 투어도 굉장히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 또 In Love라고 좀 사랑에 관한 노래들을 담은 그런 투어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음악으로 여러분들을 뵙고 있어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네, 정말 앞으로도 전 세계 무대로 특히나 또 한국에서 많은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멋진 무대 보여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더위는 월요일에도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5도, 대전 34도, 춘천 33도, 광주 34도 등 오늘보다 기온이 1, 2도 더 올라가겠습니다. 낮 동안 야외 작업이나 외출을 자제하고 노역자는 온열 질환 등 건강 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외선 지수도 대부분 지역에서 높음에서 매우 높은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화요일부터는 충청 이남 지방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수요일에는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뉴스룸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